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조선 500년 역사상 단 한 명, 모든 왕들이 당연하게 여긴 일을 거부한 왕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의 압박에 굴복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산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된 집안을 봤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리라는 조언을 따랐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도 봤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다가 정작 믿을 사람 하나 없게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분들이 결국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혼할 때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라고 할 때, 자식 교육 문제로 다들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시킬 때, 은퇴 후 사업을 해야 한다고들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압박을 받아봤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게 맞다고 할 때 혼자 다른 생각을 밀고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전해줍니다. 조선의 18번째 왕 현종. 이분은 조선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왕입니다. 1659년부터 1674년까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후궁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의 왕이 후궁을 두는 건 거의 의무였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 정치적 세력 확장이라는 실리, 모든 게 후궁 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들이시옵소서. 왕자를 더 두셔야 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5년 내내 계속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를 보십시오. 여러 부인에게서 낳은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난 때는 5째 아들 이방원이 형제들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때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세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양대군이라 불리던 그는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입니다. 이것도 왕실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고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동생들이 기회를 노린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법정까지 가는 경우 말입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다르면 더 심해집니다. 왕실은 더 했습니다. 왕이라는 건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현종은 이런 역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했을 겁니다. 왕자가 하나뿐인데 그 왕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왕자가 여럿이면 형제끼리 싸우고 가문끼리 다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현종은 후자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비와의 관계였습니다. 현종의 왕비는 명성황후 김씨입니다. 1651년 현종이 11세, 김씨가 9세 때 혼인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은 3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9살, 11살에 만나서 평생을 함께한 겁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을 겁니다. 명성황후는 기록에 의하면 성격이 강하고 똑똑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었습니다. 1673년 딸 2명이 일주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딸을 거의 동시에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럴 때 부부는 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슬픔을 나눌 사람이 서로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은 여전히 후궁을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왕자가 하나뿐이니 더욱 왕자를 더 두어야 한다고 압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은 끝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게 아닐까요? 요즘 말로 하면 의리를 지킨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킨 거죠. 현종의 15년 통치 기간이 평화로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70년과 1671년에 일어난 경신대기근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 360여 개 고을 중에서 멀쩡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뭄, 장마, 홍수, 병충해, 가축 전염병, 온갖 재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었고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수도인 한양에서조차 시체를 치우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죽은 사람이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500만 명 정도였으니 인구의 2%에서 20%가 죽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종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곡식을 풀고 세금을 감면하고 구휼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왕실 내부가 단순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왕실 내부에서 후궁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왕자 저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왕은 나라의 재난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실 내부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신하들 사이의 편가르기를 막느라 정작 중요한 백성들의 문제는 뒷전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은 달랐습니다. 왕실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왕비 하나, 왕세자 하나, 깔끔합니다. 외척 싸움도 없고 계승 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은 오롯이 나라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바깥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직장에 가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걱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평화로우면 바깥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뒤가 든든하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674년 음력 8월 18일, 현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4세,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떠난 겁니다. 그런데 현종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왕위 계승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14세의 왕세자가 자연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다른 후보도 없었고 이복 형제도 없었고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논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칼부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당연하게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의 다른 왕위 계승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의 난 때는 형제끼리 죽고 죽였습니다. 세조가 왕이 될 때는 조카를 밀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나중에 경종에서 영조로 넘어갈 때도 엄청난 정치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에서 숙종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실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후궁이 없었으니 이복 형제가 없었고, 이복 형제가 없었으니 계승 경쟁이 없었고, 계승 경쟁이 없었으니 외척 간의 다툼도 없었습니다. 깔끔합니다. 복잡한 변수가 없으니 문제도 없는 겁니다. 물론 위험도 있었습니다. 만약 숙종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왕통이 끊길 뻔했을 겁니다. 다행히 숙종은 건강하게 자라서 왕이 됐고 그것도 오래 다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종의 선택은 옳았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현종의 아들 숙종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숙종은 후궁을 열어뒀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장희빈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죠.
그리고 숙종시대에는 왕실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다툼, 왕비의 폐위와 복귀, 사약을 받는 후궁, 경신왕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숙청. 궁궐이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숙종의 아들들인 경종과 영조 사이에도 엄청난 긴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정치 세력들도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현종 시대와 완전히 대비됩니다. 현종 시대는 조용했습니다. 왕실 내부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승도 평화로웠습니다. 숙종 시대는 시끄러웠습니다. 왕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정치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왕실 구조가 다릅니다. 현종은 단순하게 만들었고 숙종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종이 남긴 유산은 거창한 건물이나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안 띄는 것입니다. 조용한 계승, 평화로운 왕위양, 싸움 없는 권력 교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 경우가 드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를 물려받을 때, 가업을 승계할 때, 재산을 나눌 때 아무런 분쟁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안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아무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집안 말입니다.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친척들이 끼어들고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본처 자식, 첩자식, 양자, 사위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정리가 안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단순하면 문제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많다고 노후가 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많다고 든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신뢰가 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은 게, 단순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이래야 한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종도 15년 동안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원칙을 지켰고 결과적으로 그게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게 있다면 그걸 지키십시오. 세 번째,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든, 오랜 친구든, 사업 동료든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현종과 명성황 후처럼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네 번째,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정리하십시오. 집안일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복잡하게 얽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종의 업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고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고 엄청난 개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했고 평화롭게 다음 세대의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이게 때로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게 결국 가장 빛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걸 붙잡으려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지키기 위해 뭘 내려놓아야 하나? 누구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해야 하나? 그리고 현종처럼 용기를 내십시오.
모두가 이래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십시오.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며 사십시오. 현종의 이야기는 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고 복잡하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고 신의를 저버리면 외롭게 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살고 원칙을 지키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종의 지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용기, 모두가 맞다고 해도 내 원칙을 지키는 힘, 한 사람과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는 의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현종도 3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